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3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에어팟 프로 3를 다양한 환경에서 써보기 위해 노력을 했고, 특히 이번에 출국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특히 비행기에서 테스트를 좀 해볼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이 찾기 기능이 들어와가지고 최근 제가 2번이나 효과를 봤는데요. 다들 바쁘게 살죠. 그래서 공항에 이제 시간 맞춰서 짬 내서 가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에어팟 프로 샵2 돼가지고 제가 프로가 2개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졌다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요거를 제가 챙겨온다고 가방에서 빼가지고 저희 아일랜드 식탁에 올려놨었는데요. 그거를 잘 올려놓고 잘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차를 돌려서 갖고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에어팟 일반 4세대도 그렇지만 아이폰과 맞는 제품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을 찾는 이유는 특히 비행기 안에서의 그 소음 때문에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에어팟 프로 3가 사전 예약으로 빨리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탄 건 아닌데요. 제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비행기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에어팟 프로 3의 노이즈 캔슬링과 성능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꼭 가져가야 되는데 놓치는 바람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QCY 오픈형 이어폰인데 요거는 이제 음질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귀로 들린다, 작게 들린다, 땀이 많이 나고 외부에서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외부 소리를 좀 제대로 듣고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들어야 되면 이거 사시면 되는데 음질은 아예 없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샤오미 건데요. 이거 이제 커널형인데 이것도 가격 대비는 좋으나 많이 답답합니다. 이 커널형의 이어폰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꽂았을 때 커널형을 꽂은 느낌이 나면 진짜 귀가 답답하고 이 압이 높아지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거라서 요거는 언제 쓰냐면 제가 머리 말릴 때 그 오른손으로 드라이를 하잖아요. 드라이 없는 쪽에 왼쪽 거를 딱 꽂고 심심하니까요. 드라이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 에어팟인데요. 요번에 제가 써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에어팟 프로 3의 노이즈 캔슬링 능력은 넘사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지금 뭐가 제일 달라졌냐면 프로 2랑 3랑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이어팁이 그냥 이어팁이 아니라 폼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죠. 옛날 거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얇은 겁니다. 이게 기존 모델이랑 비교가 돼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는 원이긴 합니다. 원이고 요거는 프로 3인데 이 폼이 닿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모양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에어팟 프로 1이나 2는 눌러보면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 하거든요. 얘는 벌써 만졌을 때 두께감이 엄청 느껴집니다. 출시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충전재가 들어갔고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귀에 꽂자마자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커널형보다 외부 음을 차단하는 강도가 더 좋습니다. 물론 이건 애플 제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커널형 제품,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이 음향회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에어팟 중에서 그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썼을 때 그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점을 살리면서 노이즈 캔슬링도 되면서 어느 정도 음질도 받쳐주면서 그런 걸 지금 찾다가 에어팟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단지 음질만 원하신다면 음질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음향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이어폰을 쓰시면 되겠죠. 캐프도 있고 바워 앤 윌킨스도 있고 보스도 있고 JBL도 있고 그런 원래 전통적 음향 회사 DBR도 있고 그런 데 거 쓰시면 되는데 이 에어팟 3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에어팟 프로 3를 쓰면서도 과연 개선된 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꽂으신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비행기에서 정말 고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외국에 놀러 가거나 출장 갈 때 휴양지가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휴양지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놀란 건데 애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별로 멀지 않은 곳이라서 가족 단위에 그게 엄청 많은데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가끔 우리 착한 어린아이들 중에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르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참으면 되죠. 근데 에어팟 프로 3의 노이즈 캔슬링을 했더니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에어팟 3를 쓰고 있었어요. 3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쓰고 있는데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저는 전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그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커널형 이어폰이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외부 소리를 듣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에어팟 프로 3에서는 주변음 허용 모드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에어팟 프로 1이나 에어팟 3세대, 에어팟 4세대 노이즈 캔슬링 모델을 쓸 때도 자연스럽다 했는데 그래도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팟 프로 3의 주변음 허용 모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 커널형을 사용했을 때 이압에 의한 귀통증이 안 느껴진다고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 귀에 불편함을 주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했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에어팟 4세대 ANC 모델을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게 뭐였냐면요. 귀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꽂아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사용합니다. 특히 비행할 때 많이 느꼈는데 이때 이걸 살짝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건드릴 때 그 노이즈 캔슬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건드릴 때마다 다시 노이즈 캔슬링 하기 위해서 외부 소리가 갑자기 들어왔다가 다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커널형이 아니면서 오픈형만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이것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3는요 착용을 하면 특히 이게 아까 폼이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전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는 느낌이 없이 정확히 착용이 되고 아무리 건드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에어팟 프로 3는 이거로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야 될 텐데 살짝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가 느껴지면 소비자 경험이 정말 떨어질 거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만들어진 게 에어팟 프로 3로 느껴졌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에어팟은 넣으면요 빈틈없이 정말 잘 들어갔다. 얘도 넣으면 잘 들어갔다 이 느낌이 싹 듭니다. 이거 잘 들어갔다 기분이 좋아요. 에어팟 3도 넣으면 이야 딱 맞구나 느낌이 드는데 이 프로 3는 넣었을 때 다 들어간 거 맞아?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보시면 여기 좀 떠 있는 것 같죠? 여기도 떠 있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럴까요? 뭔가 이어팁을 5개나 제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큰 이어팁을 넣었을 때의 공간을 위해서 좀 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돈을 다 지불했을 때 느끼는 그 아름다운 마감 있잖아요. 물론 닫고 여는 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딱 넣었을 때 항상 덜 들어갔나? 내가 잘못 넣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음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음질 다 비슷합니다. 근데 다 훌륭해요. 제가 전에 에어팟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통 프로 모델은 처음에는 20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프로는 다 30만 원대잖아요. 그 일반 모델은 20만 원대인데 30만 원대와 20만 원대에서 음질을 원하는 게 조금 그렇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0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고 20만 원도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향에서 3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30만 원짜리 음향 기계라고 봤을 때는 음질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데 얘기해 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 말고요. 혹시 음향 전문적으로 이런 이어폰 측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은 저희 짧은 경험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에어팟을 측정하실 때마다 훌륭한 데이터가 뽑힌다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뭐 만원 얘도 한 15,000원 이 정도 하니까 만원 15,000원짜리보다 30만 원이면 30배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해서 2, 3% 좋아질 뿐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음향기계를 하는 건데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해서 물론 이런 것들보다는 100배 좋아지겠지만 뭐 이렇게 에어팟보다 10배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진 않는 겁니다. 정비례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음향에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약간의 그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건데 30만 원대 유선도 아니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 지금 에어팟 프로 3라든지 다른 에어팟 제품들의 음질을 내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음질에만 30만 원이나 20만 원이 투여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번 거는 심박수 센서도 들어갔고 저도 요즘에 써보고 있는데요. 아주 만족합니다. 이 왜 만족하는지는 좀 운동 영역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주제가 바뀌긴 하는데 심박수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력 테스트 되죠. 그것도 이 청력 테스트 자체가 대단하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아니라 애플의 운영체제가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운영체제를 정확히 쓸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음질까지 잡아낸 30만 원대의 음향기기다. 그러면 사실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향기기가 있고 좋은 헤드폰이 있어도 여러분도 한 100만 원 정도 주면요 헤드폰 되게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헤드폰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줄이 있는 거 그것도 양쪽 머리에서 줄이 나와가지고요 여기 줄 하나 달아서 꼽아야 되는데 음질만 생각하면 그런 게 훨씬 좋지만 무선이면서 음질도 살렸고 애플의 운영체제를 다 살릴 수 있는 거. 또 청력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적응형도 되고 대화 인지도 되고 그리고 이거 번역도 되잖아요. 한국어는 아직 안 되는데요. 그 테스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곧 준비해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보여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음질까지 훌륭한 제품이면 사실 가격은 차고 넘치죠. 출시 순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에어팟 4세대도 만족스러웠는데요. 제가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서 쓰다 보니까 막 설레면서 쓰진 않거든요. 이제 써보는데 쓰면 쓸수록 가장 마음에 드는 에어팟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에어팟 프로 3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